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격셰프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이 블렌더 하나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블렌더에 전문가용, 프로페셔널 모델이 따로 있는 이유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으셨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스펙 이야기보다 왜 이 모델이 업장에서 쓰이는지, 그리고 다른 블렌더랑 실제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직접 써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별의별 거 다 갈던 영상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 블렌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블렌더 맞습니다. 음식은 물론이고 전자기기까지 갈 정도의 성능이면 파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실제로 이 성능 때문에 많은 카페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스킨라빈스, 고디바, 스무디킹 같은 브랜드에서 딱딱하게 얼려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을 갈 때 이 블렌더를 사용합니다. 이 정도의 재료를 하루에 몇백 장씩 하려면 웬만한 모터의 힘으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 트라이탄 용기를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일반 용기는 4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블렌텍은 이렇게 5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면이 5개. 이 구조의 핵심은 불규칙성입니다. 재료가 한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계속 위치가 바뀌면서 돌기 때문에 템퍼가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카페에서 하루에도 수백 잔씩 음료를 만드느라 바빠 죽겠는데 언제 템포로 치대면서 음료를 갈고 있어요. 이건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곱게 갈아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까지 있었을 정도로 기술적인 의미가 큰 설계입니다. 오늘 이 프로페셔널 모델 가지고 로메스코 소스를 만들 건데요, 왜 이 블렌더가 로메스코 소스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지, 구운 채소랑 아몬드 견과류가 들어가요. 곱게 갈려있는 그 부드러운 텍스처, 이 로메스코 소스 가지고 진짜 맛있는 스테이크 소스까지 연결시킬 거기 때문에 이 블렌더가 어떤 성능, 어떤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잘 익은 토마토를 소분하세요. 줄기 제거. 200도 오븐에서 수분을 날리고 구워서 훨씬 더 복합적인 맛을 내도록 할 겁니다. 이 소스는 미리 만들어 놓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로메스코 소스를 스테이크랑 먹는다고? 진짜 맛있습니다. 토마토하고 이 파프리카, 이 견과류 느낌이 나는 소스가 다양한 고기들하고 잘 어울려요. 꼭 스테이크가 아니더라도 닭고기하고도 자주 먹는 편입니다. 파프리카는 그냥 반만 가볍게 툭 썰어주세요. 씨를 이렇게 제거, 줄기랑 씨 제거.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막 모양을 이쁘게 자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자른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오븐에 25분 동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프리카랑 토마토를 구워서 오븐에서 빼놨습니다. 이거를 블렌더에 이제 다 넣고 갈아볼게요. 보통은 이 껍질을 벗기는데 블렌텍은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곱게 갈립니다. 벗기지 않아도 돼요. 토마토 껍질도 마찬가지. 바게트는 제가 오븐에 살짝 구워놨거든요. 굉장히 이제 바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운 아몬드, 마늘 좀 넣어주고요. 파프리카 파우더, 약간의 산미를 주기 위해서 쉐리 식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좀 넣어주고요. 소금, 후추. 곱게 갈아주세요. 이야, 진짜 조용하구나. 완전 다르구나. 끝났어. 꾸덕한데 굉장히 부드럽지. 껍질이 안 갈리는구나. 이런 껍질들이 보인다, 확실히. 똑같은 시간 내가 1분을 갈았는데 이게 날이 있는데 이렇게 껍질들이 보이네, 그치? 입자가 있어. 그걸 거칠어. 이걸 스푼으로 구워보면 확실히 태가 날 거야. 이런 느낌이랑, 그지? 결과물이 다르다. 얘는 뭔가 쌈장 같다. 그지? 뭔가 콩이 약간 좀 덜 갈린 듯한 그런 느낌, 그지? 이제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자. 고기는 뭐 이제 너무 우리 다 잘 알잖아. 그냥 소금, 후추 앞뒤로 팬을 달구고요. 올리브오일. 고기 맛있게 굽는 법이 뭔가요? 맛있게 구운 방법?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다 장비빨이야. 좋은 블렌더와 좋은 팬만 있으면 돼. 고기를 넣어주시고요. 고기의 또 핵심은 노릇하게 굽는. 자, 보통 한 이 정도 2cm 되는 두께가 평균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사이즈거든요. 제일 많은 사이즈. 그래서 이거를 1분씩 뒤집어가면서 2번, 한 4분 구워주세요. 그 다음 나머지 버터와 허브와 마늘을 넣고 1분씩 추가 2분을 더 굽겠습니다. 로메스코 소스 하면 빵만 찍어 드시는데 진짜 이 스테이크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꼭 드셔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앞뒤로 색깔을 노랗게 놨으면 마늘은 가볍게 툭툭 부시세요. 향이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마늘을 넣고요. 타임. 오일이 좀 부족하면 오일을 좀 넣고 요 잔열에 마늘과 타임이 쫙 볶아서 허브 오일이 되게끔 이제 버터를 넣습니다. 버터를 녹인 다음에 허브를 위에 올리고 이걸 끼얹어 주세요. 향을 입힌다. 이렇게 되면 맛있게 구워진 고기가 향까지 더해지니까 맛있는 스테이크가 완성되죠. 얘를 살짝 레스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팅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 갈아놓은 로메스코 소스를 한 3숟가락 크게 떠세요. 이렇게 떠서 이렇게 펼쳐 바릅니다. 부드럽죠? 레이스팅이 끝난 스테이크 한 입 크기로 써세요. 여기다가 구웠던 이런 타임이나 마늘을 이쁘게 가니쉬로 쓰면 훨씬 더 요리가 이뻐 보입니다. 마늘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고 마지막에 올리브오일 한 바퀴, 후추 정도 한번 사이드로 뿌려주면 플레이팅이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로메스코 소스를 곁들인 체크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사실 디자이너 모델이나 이 프로페셔널 모델이나 비슷하긴 한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프로페셔널 모델은 기본으로 소음 방지 커버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렇게 마력이 센 블렌더임에도 불구하고 커버를 닫으면 소리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업소는 물론 가정에서도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블렌더에다가 피스타치오를 넣고 갈면 잘 갈리지 않아요. 막 템퍼가지고 막 하고 또 뚜껑을 연 다음에 스패츌러로 막 옆에 사이드를 또 떼냈다가 버무리고 또 그걸 반복해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하지만 이 트위스터자 같은 경우는 템포로 누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만 돌려주면 재료들이 알아서 믹싱된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피스타치오만 넣고 일반 블렌더에서는 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블렌더에서 이렇게 전혀 안 갈린다는 거. 이때 이렇게.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고 피스타치오만 넣고 갈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갈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엄청나죠? 그냥 이렇게 꾸덕한 페이스가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타 블렌더로 한번 똑같은 양을 한번 갈아봤거든요. 똑같은 시간으로. 근데 확실히 템포로 막 옆에를 막 긁어가면서 했는데도 페이스트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가루가 되네요. 이렇게 덩어리가 됩니다. 이렇게 확실히 결과물의 차이가 크다. 이 파워와 이 트위스터자가 옆에를 긁어주면서 골고루 갈릴 수 있게 하는 이 기술력은 대단하다. 자, 이렇게 만든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를 꿀, 생크림, 약간의 소금을 넣어가지고 스프레드를 만들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블라스트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약간 더 크리미하게 생크림 넣고요. 달콤함을 주기 위해서 꿀,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맛이 훨씬 더 강렬해집니다. 다시 한번. 살짝 기름이 분리되면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유화시켜주세요. 야, 근데 진짜 파워가 무섭게 돌아간다. 무섭게 돌아가. 이걸 한번 여기다가 부어볼까? 봐봐. 이야, 거의 그냥 떡 같지 않아? 떡? 뭔가 이렇게 쌀 쪄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면 뭔가 부드러운 뭔가 쌀 모찌 이런 느낌? 쫙 치면서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있잖아. 거친 느낌이 아니라 곱게 갈린 피스타치오. 그리고 거기다가 생크림하고 꿀을 딱 넣으니까 꿀 때문에 약간 좀 찐득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게 어떻게 질감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줄게. 피스타치오 페이스트에서 스프레드로. 요건 이제 스프레드는 보통 뭐 어떤 걸 발라 먹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발림성이 좋은 거지. 느낌 다르지? 일반적으로 한번 피스타치오만 간 거, 다른 재료를 첨가한 거. 요거는 일반 블렌더로 간 거친 모래 같은 느낌? 똑같은 재료를 넣고 가는데 결과물이 다르다. 그게 내가 블렌더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예요. 자, 이제 피스타치오 블라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 가면 아이스크림하고 얼음이랑 우유나 생크림 넣어가지고 왕 갈았던 그 느낌. 자,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나 뜨면 한 스쿱이거든요. 오늘 한 3인분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얼음, 우유. 자, 이거를 갈아주세요. 무섭게 가른다 진짜. 진짜 진공이 되는구나. 얼음을 가는데 진짜 막 다른 블렌더들은 막 요란하거든. 막 바바바바방 아자자자자 막 이러거든. 뭐 되게 스무스하다. 야, 이게 괜히 이 블렌더를 쓰는 게 아니구나. 얼음에 입자가 하나도 없어. 얼음이 없어 그냥. 얼음에 입자가.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음료는 약간의 위에 이 레이어가 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얘 자체가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달콤하기 때문에 그냥 설탕 넣지 않고 그냥 가볍게 생크림만 넣어서 살짝 휘핑. 보통 뭐 얼음물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 넣고 이러면 금방 올라오긴 하지만 단데 또 달면 요즘 내가 이거 당을 좀 줄이고 있어요. 그냥 가볍게 이 부드러운 약간 휘핑된 크림 올려 먹는 느낌 되게 맛있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약간 농도 있게끔 생크림 올라오면 아까 우리 만들어놨던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있죠? 요거를 넣어가지고 살짝 녹색 크림으로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러면 살짝 은은한 꼭 말차 푼 것처럼 녹색이 됩니다. 이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 두시고 잘 갈려있는 블라스트 한 4인분은 되겠다. 피스타치오 크림 이름은 뭔가 되게 카푸치노 먹는 느낌이거든. 굉장히 부드럽지. 아이스크림 블라스트도 되게 시원하고 부드럽지만 이렇게 피스타치오 크림이 올라가면 굉장히 고소하고 크리미한 크림이 덧대지는 느낌. 여기에 마지막으로 피스타치오 파우더. 와, 좋다. 이런 성능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날이 분리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분리세척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렌텍의 칼날은 재료를 절삭하는 뾰족한 칼날이 아니라 재료를 파쇄하는 둥근 형태라 만져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째로 손을 넣고 씻어도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과 세제를 넣고 20초 정도 돌려서 물로 한번 헹구고 그냥 끝냅니다. 이게 가장 편하고 빨라요. 또 다른 단점은 블렌더인데 가격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1, 20만 원대 블렌더도 많은데 100만 원대라고 하면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더 좋은 블렌더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프리미엄 장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써도 결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기준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소음, 내구성, 결과의 일관성을 타협하지 않은 장비가 됐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블렌더를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이 영상은 광고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써보고 좋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블렌더를 사야 될지 고민 중이라면 이 블렌더가 어떤 장비인지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